네가 엄마한테 잘하는 거 같지? 이러시는 거예요. 너무 충격이었어요. 나부터 지켜야 돼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윤아의 말, 마음 상담소예요.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. 그간 잘 지내셨어요?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, 대화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 네. 여러분 지금 한번 쭉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 너무 아팠었다.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나 너무 상처받았다. 이런 대화 다들 있으시죠?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저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. 그런 대화에 직면할 때,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걸 내가 아무리 안전주행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. 와서 이제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니까요.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? 여러분을 잘 보호하셨나요? 그 대화에서 나를 잘 지켜내고 그 대화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?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렇게 상처 입었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.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이렇게 종종 오세요. 아이들 돌봐주시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가만히 앞뒤 그럴 만한 개연성이 저한테는 없었는데, 근데 커피를 드시다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너는 네가 엄마한테 되게 잘하는 거 같지?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.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게 좀 서운해, 엄마는 이게 좀 그랬다,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전 교묘하다고 생각됐어요. 메시지를 숨긴 채 저한테 어떤 부정적인 감정만 탁 피구처럼 던지시는 것 같아서 그 순간 헉 하는 생각이 들었고, 제가 알게 모르게 엄마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막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상처였어요.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상대를 다치지 않게 이 대화를 잘 이끄는 능력이 필요하다.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도 그런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. 저처럼 이렇게 허걱한 장면.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. 저는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줌 아웃하는 능력, 줌인 하는 능력, 그리고 이제 슛 하는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, 우리한테 좀 불편하고 아프고 상처가 됐던 그 장면을 하나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, 그 이미지로부터 줌 아웃,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조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, 줌인, 가까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는 능력이 필요하고, 그리고 이제 슛이라고 하는 건 그때 내가 필요한 말을 딱 던지는 거. 이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줌 아웃 한다는 것은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우리가요, 인간이 동물하고 많은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,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로서, 행위의 주체자로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관찰자로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제가 끊임없이 다음 말을 준비하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동시에 관찰자로서 저를 볼 수 있죠.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, 또 실장님과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는 이 장면은 어떤가를 그냥 이미지로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무엇이냐면, 내가 상대와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내가 관찰자로 쫙 물러나서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줌 아웃 해야 된다는 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, 우리가 심리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대화의 딱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. 그러면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까 저희 엄마하고 저 대화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무리 딸과 엄마지만 각자에게는 심리적 경계라는 게 있어요. 아마 예전 영상에도 제가 경계 소개를 좀 드렸을 텐데요. 딸의 경계가 있고 엄마의 경계가 있고 우리에는 교집합이 있어요. 그러나 분명히 각자의 영역이 존재합니다.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경계 감각이 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
엄마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지. 내가 화가 나고 좀 불쾌하면 뭐 그 정도 말은 못하냐 우리 사이에? 이렇게 경계가 애매하게 너무 가까워져서 말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그 경계거리를 유지하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럴 때 주고받는 말은 서로 막 잽을 날려서 다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럴 때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. 그래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. 아, 저 사람이 너무 경계를 지금 밀치고 들어왔구나. 나는 심리적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할 수 있어요. 딱 그런 장면에서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줌아웃,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.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호흡과 이완이죠. 네, 상대가 막 그렇게 들어올 때 그 말에 매달리지 마세요. 네,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?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표현하지? 라고 그 말에 매달리지 마시고 얼른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세요. 관찰자의 입장에서 호흡을 하시고 이완하시고 또 이미지를 전환하셔서 아, 지금 각자의 경계에 서 있어. 좀 물러나야 해.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저의 방법은요. 상대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넌 네가 좋은 딸 같지? 잘하는 것 같지? 이렇게 탁 화살을 날리셨을 때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는 것. 경계가 너무 가까워서 저에게 전달은 되지만 그것은 온전히 엄마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빨리 기억하려고 할 때 줌 아웃 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여러분, 대화의 모든 첫 번째 원칙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자기 보호의 원칙인 거 아시죠? 상대가 내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해올 때는 빨리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셔서 관찰자의 입장에 서시고 그 심리적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주문, 나만의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. 그게 이제 줌아웃 능력이고요. 그리고 이게 된다면 조금 상황을 관조할 수 있어요. 나의 몫과 너의 몫을 조금 분리하셔서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부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면 필요한 단계가 두 번째, 줌인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.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보통 그런 대화에서 사람들은요. 상대의 말이나 표정을 굉장히 주목합니다. 저런 표정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. 그렇게 해서 그걸 곱씹으면서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가죠.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방향이 다릅니다. 나에게 줌인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상대의 것은 상대의 것을 남겨두시고 나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내가 공감해 주셔야 돼요. 예, 우리 뭐 감정 공감 너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. 너 놀랬지? 좀 서운했지?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화도 났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. 이런 마음이었지? 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줌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게 돼야 다음 세 번째 단계 슛! 그러니까 뭔가를 말해야 하잖아요. 그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. 날 거리를 두고 서로의 경계를 넓히는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데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나면 대화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죠? 그걸 저는 이제 슛의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.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통제의 대화를 할 것인지 연결의 대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. 뭐 그 결정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겠죠. 그러면 통제의 대화가 뭐고 연결의 대화가 뭐냐? 이것도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. 통제의 대화라고 하는 건요.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대화입니다. 그래서 통제의 대화를 할 때는 설득하려고 하는 대화, 설명하려고 하는 대화, 혹은 뭐 변명하려고 하는 대화. 그래서 어떤 말이든 해서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는데
혹은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하는 대화가 저는 통제의 대화라고 생각하고요. 반대로 연결의 대화는 뭘까요? 연결의 대화는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,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는지, 그래서 내 기분이 어땠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거는 일단 옆에 두고 사람의 마음부터 관심을 갖는 대화, 그게 연결의 대화예요.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엄마, 서운한 일 있었어?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? 그렇게 들리는데?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연결의 대화죠. 근데 그때그때 좀 달라요. 내가 컨디션이 좀 받쳐주고 에너지가 좀 있을 때는 연결의 대화로 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나를 좀 지켜내고 싶어, 내가 좀 보여주고 싶어, 이럴 때는 저도 통제의 대화, 엄마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요 하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를 저도 하는 것 같아요. 그 선택은 여러분께 있고요. 그런데 다만 우리가 통제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좀 갈 길이 멀어진다는 거.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아주 흔한 예이지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 나부터 쓰고 옆 사람 챙기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관계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지켜야 돼요. 나부터 보호하셔야 되거든요. 그 단계가 줌아웃 단계예요. 그 다음에 줌인 단계, 내 마음을 공감하고 우쭈쭈 좀 해주세요.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. 세 번째는요,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. 내가 통제할 건지 연결할 건지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영상에 관한 좋은 의견과 노하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동안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